누군가를 아끼고 있음에도 마음 한쪽이 쉽게 기대지 못하고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가까워질수록 왜 스스로를 조금 물러서게 되는지, 사랑이라는 말이 깊어질수록 왜 마음은 더 단정해지려 하는지, 사랑은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며 알게 됩니다. 의지하려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대가 쌓일수록 감정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사랑에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을 때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한용우는 이 불편한 지점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을 말했지만 자신을 맡기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마음의 중심은 스스로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시에는 뜨거운 감정이 흐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려는 단단한 침묵이 함께 존재합니다. 왜 그는 사랑 앞에서조차 거리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는 기대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의 마음과 조용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을 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대개 따뜻한 장면과 함께 떠오릅니다. 손을 잡는 순간 기댈 수 있다는 안도, 서로를 부르는 이름 속에 담긴 확신. 하지만 한용우는 이 익숙한 이미지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는 사랑을 말했지만 사랑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자기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용운의 시를 처음 읽으면 누군가는 지극히 뜨거운 감정만을 느낍니다. 그리움, 갈망, 붙잡고 싶은 마음. 그러나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면 그 감정들 사이에 묘한 절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랑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도 끝까지 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가가되 자기 중심은 스스로 붙잡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부 맡기는 순간 사랑은 위안이 아니라 의존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 기대는 처음엔 따뜻하지만 쌓일수록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한용우는 이 흔들림을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본래 지켜야 할 것을 흐트러뜨리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하되 자기 삶의 방향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랑하지 않았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마음 위에 조용히 얹히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젊은 날에는 차갑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거리를 두려 하느냐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용우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순간 그 관계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오래 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태도라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랑을 핑계로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남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그의 시 곳곳에 드러나지 않게 스며 있습니다. 강한 말 대신 여백으로 감정을 눌러 담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을 아끼고 거리가 필요할수록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태도. 이 태도는 사랑을 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용우는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순간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늘 한 걸음은 자기 쪽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에는 고독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든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놓지 않았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한용운이 사랑 앞에서 거리를 두려 했던 이유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 들고 이해받고 싶어 하며 확인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은지, 변하지 않은지, 여전히 같은 마음인지,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다정함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재는 기준이 되어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용우는 사랑 속에서 확인을 요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계속 묻지 않는 대신 자기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였습니다. 사랑을 이유로 자기 판단을 미루고 자기 선택을 양보하며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된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깊어 보여도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 안에서도 혼자 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모든 생각을 나누지 않았고 가까워도 모든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마모시키지 않기 위한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순간 그 기대가 흔들릴 때 자기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한용우는 이 위험을 감정의 영역에서 미리 감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하되 자기 삶의 무게를 상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을 찾지 않았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계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순간에도 그 외로움을 자기 몫으로 견디려 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않았고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서 즉시 관계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용우는 그 순간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사랑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은 사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한 경계였습니다. 그는 사랑과 의존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머무는 감정이지만 의존은 상대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떠날 수 있는 여지를 마음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여지는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숨 쉴 틈이었습니다. 한용운에게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그의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잃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사랑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태도가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사랑을 대하던 이 조용한 거리감은 그의 모든 선택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용운이 사랑과 의존을 구분했던 태도는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로 옮겨갑니다. 그는 사람이든 사상이든 어떤 대상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기대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무엇에든 자기 중심을 맡기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용운은 지인이기 전에 수행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절의 생활보다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에게 수행이란 산속에서의 고요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마다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평가에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자기 감정을 전부 실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없을 때 자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자기 가치를 맡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존재를 상대의 반응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따뜻하면 괜찮고 오늘 차가우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구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차갑거나 고립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 분명할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실망도 줄어들고 판단 대신 이해가 남게 됩니다. 한용운은 이 지점을 삶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바꾸려 들지 않았고 자기 불안을 이유로
상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자기 삶의 균형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때로는 멀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착함을 무심함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용운에게 이 침착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상대를 자기 마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한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권력, 영성, 사상, 어느 것에도 그는 자기 중심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따르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함께하되 자기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그의 시가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있지만 과잉되지 않고 신념은 있지만 강요되지 않는 그 미묘한 균형. 한용운은 이 균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을 스스로 붙잡고 있을 때 사람은 사랑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은 그의 시와 삶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사랑을 넘어 삶 전체를 대하는 그의 철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용운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마음의 거리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의 부조리와 사람의 약함을 피하지 않고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억압과 상처, 배신과 좌절이 일상이던 시대 속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무너질 때의 아픔도 커집니다. 한용운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되 자기 마음의 전부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큰 간격을 만듭니다. 그는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경계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고 누군가의 선택 하나에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상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또렷이 바라보려 했습니다. 이 마음은 그의 시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붙잡고 싶다는 말과 놓아주겠다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공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면 안심이 되고 잃으면 무너지는 그런 구조를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랑을 서로의 존재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로 그려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삶이 있고 멀어져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는 대신 각자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용운은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안함보다
정직함을 택했고 안정보다 자기 마음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선택은 때로는 외로움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마다 자기 마음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비롯된 갈망인지 조용히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그를 강하게 만들기보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쉽게 흔들 수 없었고 사람의 말과 태도는 그의 중심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의 단단함은 그의 시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도 읽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절제 속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용우는 사랑을 통해 자기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태도는 사랑 앞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선택 앞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얻느냐보다 어떻게 남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방향은 조용하지만 분명했고 그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용운의 이 태도는 결국 삶을 견디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흔들리는 현실,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흐름. 이때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사람에게, 일에, 신념에, 심지어 자기 생각에까지. 하지만 한용우는 붙잡는 대신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버티되 집착하지 않았고 견디되 자기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삶의 결을 완전히 바꿉니다. 붙잡는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거리를 유지하는 마음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안에서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한용우는 이 한 박자의 여유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늦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자기 전부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아픔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그의 시에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절망을 말하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그리움을 노래하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은 그의 시를 통해 이상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픈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마음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 그 이유는 그가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용우는 감정을 드러내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은
연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선택인지 이 질문은 그의 삶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속도에 자기 마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라는 요구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았고, 결단을 재촉하는 순간에도 자기 호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그를 세상과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신뢰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용우는 삶이 힘들어질수록 자기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은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꽉 쥐는 손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손. 그는 이 손의 감각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극적인 기복보다 조용한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임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결국 사랑을 넘어서 삶 전체를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편한 길, 빠른 인정, 즉각적인 보상. 하지만 그가 포기한 것들은 대신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생각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상황에 맞춰 자기 말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소리 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한용우는 말했습니다. 진짜 속박은 쇠사슬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두려움이라고.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비난받을까 두려운 마음, 버려질까 불안한 마음, 혼자 남을까 겁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보이면 그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그를 강하게 만들기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사람은 대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용우는 자기 마음속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를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완벽한 상태로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선택할 수 있고, 외로워도 자기 길을 갈 수 있으며, 확신이 없어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그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그의 삶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조용하고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용운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결기는 날카로웠지만
후반의 태도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만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소리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크게 들릴수록 사람은 자기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분노해야 할 이유, 슬퍼해야 할 명분, 옳다고 말해야 할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할 때 사람은 오히려 자기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한용우는 이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분노인지, 상처받은 자존심인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감정은 쉽게 사람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억누르는 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충분히 자기 말을 하도록 두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침묵, 냉소, 무기력,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비난. 한용우는 이런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감정의 결을 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그를 항상 이해받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불렀고, 때로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해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부정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빌려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느리게, 조금 덜 편하게 살아도 자기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눈에 띄는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조용히 지켜주었습니다. 한용우는 삶이란 끝없이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점점 덜 증명해도 되는 상태로 가는 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 선택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상태. 이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조급함을 잃어갑니다. 서둘러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있어도 자기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감각. 한용운의 후반 인생은 이 감각 위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자기 삶이 자기 자리에 있다는 확신. 그는 이 확신이야말로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용우는 삶의 끝으로 갈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 안에서 정리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확신이 없을수록 말을 늘립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굳이
덧붙일 것이 줄어듭니다. 한용운에게 침묵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리된 마음의 형태였습니다. 그는 삶이란 끝없이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에게 과한 요구를 거두는 일, 이 과정에서 사람은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의 무게를 되찾게 됩니다. 한용운은 자기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덜 소유해도, 덜 증명해도, 덜 설명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였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불편한 감정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는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지, 이 기준은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용운은 삶이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조용히 앉아 자기 호흡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리, 그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단단한 평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겁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조금 느려져도 존재는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한용운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이유는 아마도 마음을 조금 덜 몰아붙이고 살아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한용운은 삶의 끝에서 더 높은 깨달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답을 내놓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를 허락했을 뿐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이 확신은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하며 멈추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히 남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한용운의 삶은 그 질문에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 지금의 마음을 적처럼 대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 조금 느려져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마음을 쓸어내는 바람처럼 한용운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시간에도 호흡을 이어가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